헤이키돌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결과 1등이 4명이 나오셨고 제가 공유드린 48,000원 최종 픽은 10경기에 적중을 하면서 아쉽게 등수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투표율 23%의 라이프치히의 패배, 투표율 25%의 보훔의 패배, 투표율 18%의 레가네스 단통 승리를 적중을 시키면서 각종 이변 경기들의 적중에 성공을 했고 특히 투표율 18%였던 레가네스 단통 승리 픽은 제가 강력하게 밀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우니온 베를린의 패배 빼고는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15회차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16회차의 경우는 유로파 16강 경기들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 16강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 없이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국내 배당이 수요일에 오픈이 될 텐데 목요일 오후 5시까지 국내 배당의 변동을 확인해보고 최종픽을 선택해서 공유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같은 경우는 보통 금요일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면 많아야 5, 6경기가 국내 배당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같은 경우는 많으면 10경기 이상이 국내 배당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까지 국내 배당을 좀 보고 구매를 하려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의 영상은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영상의 왼쪽 하단이나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의 인사 테이키돌로 키링을 제작을 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독식하자라는 뜻의 테이키돌 문구를 활용해서 키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키나 집 열쇠에 걸고 다니시면서 독식의 행운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동차 키에 달아놓고 다니려고 주문을 해놨는데 연휴 기간이라서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좀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고 아무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빠르게 재고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만간 토토 구매하러 가실 때 편하게 스레빠 신고 가시라고 슬리퍼 제작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결과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 05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그 이후로 홈에서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라이프치히지만 상대팀인 마인츠라는 팀 자체가 롱볼 활용을 많이 하는 팀인데 라이프치히는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라는 점에서 상반된 플레이 스타일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홈팀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목요일에 FA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고 라이프치히가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투표율 23%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사비시무스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라이프치히가 승리하나 싶었는데 확실히 라이프치히가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후반전에는 마인츠에 완벽하게 밀리면서 마인츠의 나디에 마미리 선수와 부카르드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역전 승리를 기록한 마인츠였습니다. 자, 2번 경기 하이덴하 대 메넨글라. 저는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제가 1번 경기와 2번 경기를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동시에 쓰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연달아 사용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경기였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메넨글라바흐의 주전 골키퍼인 니콜라스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컨 골키퍼인 요나스 오물린 선수도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드 골키퍼인 토비아스 시펠 선수가 출전을 해야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 출전을 했을 때 키가 너무나도 작았다. 확인을 해보니까 180밖에 안 되는 골키퍼인데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 반사신경도 줄었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홈팀 하이데나의 경우에는 크로스를 자주 올리고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인데 토비아스 시펠 선수의 시펠스러운 키로는 방어가 잘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데나의 승무 투픽으로 이변을 노려보겠다 했던 경기였는데 메넨글라바의 선발 라인업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메넨글라바의 골키퍼 명단에 없던 선수인데 카르도소라는 190cm의 18살 골키퍼를 선발 기용을 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이변이 완벽하게 처음 시작부터 틀어져 버렸던 경기였습니다. 메넨글라의 로비넥 선수가 멀티골, 은고우마우 선수의 골까지 터지면서 0대3, 하이데나가 완벽하게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자, 이 경기는 뭐 누가 봐도 브레멘의 패배로 보이는 경기고 최근 리그 3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면서 필드골이 단 1득점도 터지지 않고 있는 브레멘이기 때문에 최근 리그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승리하는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누가 봐도 볼프스부르크의 승리가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경기인데 토사장이 책정한 국내 배당을 보면 볼프스부르크의 2.35배당과 거의 비슷한 2.4배당을 브레멘의 승리에 책정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브레멘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연패를 한번 끊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브레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일찌감치 볼프스부르크의 패트릭 위머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앞서 나갔고 후반전에는 공격진들을 교체해주면서 체력 관리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에 브레멘의 미첼 바이저 선수가 한 골을 따라갔지만 너무나도 늦게 득점이 나오면서 무승부까지는 노려보지 못했었던 경기였어요. 자, 4번 경기 보움 대 호펜하임이었죠. 자, 이 경기 경우는 홈팀 보움의 경우가 이번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면서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분데스리가 꼴찌를 기록 중이고 현재 분데스리가 17위로 강등권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다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마이론 보아드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호펜하임의 승리가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호펜하임이 맞대결 전적에서 21년도부터 지금까지 3번의 보훔 원정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에서 보훔 원정 징크스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훔이 이번 시즌 점유율이 분데스리가에서 17위로 가장 낮고 분데스리가에서 롱볼 패스 횟수는 1위를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뻥축구 한 방에 뜬금포 보훔의 승리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훔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경기력대로 보훔이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투표율 25%의 이변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장크트파 대 도르트문트였죠. 이 경기는 뭐 장크트파의 경우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원정팀 도르트문트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르트문트가 바로 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었는데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가 장크트 파울리와 굉장히 비슷한 수치의 기록들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말씀을 드렸고 장크트 파울리가 이번 시즌 점유율 13위를 기록 중인데 15위를 기록 중인 우니온 베를린, 장크트 파울리의 이번 시즌 XGDF 값 17인데 우니온 베를린은 XGDF 값 16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장크트 파울리의 이번 시즌 롱볼 패스 횟수가 7인데 우니온 베를린은 6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수치를 기록 중인 우니온 베를린이 바로 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의 6대 0으로 개털렸다라는 점에서 이번 장크트 파울리 원정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르트문트의 기라시 선수가 전 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골대의 0점도 제대로 맞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장크트파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역시 도르트문트의 기라시 선수가 한 골을 기록해줬고 아데미 선수의 골까지 나오면서 0대2로 장크트파의 패배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라이오 대 세비야였죠. 자, 라이오의 경우 이니고 페레즈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리가 6위를 기록 중이고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라이오의 경우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상대팀의 빌드업을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하는 팀이고 라이오가 특히 홈 경기장이라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빌드업 통계치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할 정도로 빌드업이 잘 안 되는 경기장이다라고 볼 때 세비야의 공격이 라이오에 잘 안 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세비야가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지만 라이오는 우나이 로페즈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도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이오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라이오의 전술이 그대로 나와준다면 패배는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우나이 로페즈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 자원인 데프루토스 선수와 28화중 카멜로 선수까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라이오의 승리까지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라이오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 확실히 세비야보다 많은 슈팅을 보여줬지만 주축 공격 자원들의 결장으로 인한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여줬던 라이오로 무승부 예상대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7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소시에다였죠. 이 경기는 뭐 이변을 생각하기 힘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기록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전반 17분 만에 소시에다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다니 올모 선수의 단독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소시에다의 엘루스톤도 선수가 잡아당기면서 바로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그 후부터는 뭐 다들 뭐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경기가 나오면서 4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승리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이 경기는 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패배가 단 1패밖에 없는 팀이고 프랑크푸르트의 디노 토프멜러 감독을 상대로 사비 알론소 감독이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유리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프랑크푸르트의 디노 토프멜러 감독이 지금은 맨시티로 이적한 마르무시 선수가 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전반기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그 뽕에 취해서 바로 지난 주말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대적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가 4대0으로 개쳐맞으면서 주눅이 확실히 들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2위인 레버쿠젠을 상대로 아무리 홈에서 강한 프랑크푸르트이지만 주전 수비 자원인 투타 선수가 결정하는 수비로는 레버쿠젠의 비르치와 패트릭 시크 선수를 막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서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고 1대4 프랑크푸르트가 뮌헨과의 경기에 이어서 레버쿠젠에게도 개쳐맞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9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AT 마드리드의 승무 투픽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저는 AT 마드리드가 주중 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빌바오보다는 체력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과 로테이션을 돌릴 텐데 그런 로테이션적인 부분에서 무승부를 한번 노리고 AT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는데 전반까지는 0대 0으로 잘 맞췄는데 후반전 59분에 교체 투입된 요렌테 선수가 빌바오의 수비 뒷공간으로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 넣어줬고 같은 시간에 교체 투입된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가 기가 막히게 밀어넣으면서 저의 무승부 이변을 날아가게 했습니다. 빌바오도 괜찮았던 경기였는데 AT 마드리드가 확실히 수비에서 몸빵으로 막아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10번 경기 레가네스 대 헤타페였죠.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제가 적중한 경기 중에서 가장 큰 이변 경기였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레가네스 승리 투표율이 15%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홈팀인 레가네스의 단통 승리로 이변을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헤타페 같은 경우가 지금 리그 원정 경기에서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16위인 레가네스보다 2순위 높은 14위에 위치해 있지만 제가 볼 때 리그 하위권에서 2순위 차이 나는 건 도찐 개찐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헤타페가 원정 4연승을 기록했던 팀들을 보면 헤타페가 워낙 이번 시즌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 횟수도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네 팀 모두 헤타페보다 점유율이 높고 롱볼 횟수는 당연히 적었겠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 레가네스 경우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19위로 18위인 헤타페보다 낮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롱볼 패스 횟수 2위를 기록 중인 헤타페보다 레가네스가 롱볼을 더 많이 기록을 하면서 라리가 롱볼 패스 1위를 기록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가네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레가네스의 가르시아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로즈타임에 기가 막힌 오버헤드 킥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투표율 17%의 이변이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홀슈타인 경기였죠.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굉장히 아쉬웠던 결과였는데 원정팀 홀슈타인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11경기째 승리가 없는 팀이고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무 8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에 투표율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원정팀 홀슈타인 같은 경우가 분데스리가에서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2위를 기록 중인데 한마디로 얘들은 득점을 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3회 차에서 본머스 대 울버햄튼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울버햄튼의 경우가 XGDF 값이 프리미어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으로 득점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뜬금포로 득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가 막히게 그 경기에서 본머스의 짜바르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울버햄튼이 마테우스 쿠냐의 득점으로 승리를 했고 투표율 9%의 이변이 터졌던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니온 베를린이 패장만 안 나온다면 패배까지는 안 가겠지만 뜬금없이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11번 경기에서 최근 3년간 6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 현재 5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출현 중이라는 점에서 우니온 베를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0대 1로 우니온 베를린이 패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변이 터질 만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버렸죠. 제 얘기를 듣고 이 경기 승무패로 지워버리신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렸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시즌 4연승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득점이 반 이상 줄어들고 실점은 늘어나는 팀이라는 점, 반대로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득점은 미미하지만 실점만큼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이부르크의 경우가 원정에서 카운터어택 실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공동 2위를 기록 중인데 아우크스부르크의 경우는 홈일 때 세트피스 득점 공동 2위, 카운터어택 득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아우크스부르크도 충분히 홈에서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의 기대 득점값이 분데스리가 18위로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 바로 전 메넨글라바흐를 상대로 0대 3 대승을 기록했지만 메넨글라바흐의 퇴장자가 있어서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갔던 경기였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0대 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였죠. 알라베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번의 맞대결 동안 마요르카 원정을 9번을 갔는데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요르카 섬지역 홈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알라베스의 경우 원정에서 실점이 2배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하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구매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무승부는 제외를 하고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아쉽게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마요르카가 골 에어리어 안쪽으로 롱볼 찾은 볼이 떨어지면서 아사노 타쿠마 선수가 그대로 발리슛으로 연결시킨 게 득점으로 터지면서 일찌감치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전에 알라베스의 키케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오사수나 대 발렌시아.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12경기째 승리가 없고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팀이 발렌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에서의 득점 역시 단 7득점으로 골 결정력 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오사수나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렵지만 다만 오사수나도 홈에서는 지금까지 경기력이 좋았고 원정에서는 개판이 됐었는데 제가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드포드를 말씀을 드릴 때 홈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인데 리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밸런스가 맞춰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사수나 역시 홈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가 슬슬 맞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오사수나의 경우가 세트피스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발렌시아의 경우가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굉장히 낮은 팀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고 3대 3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3대 2 오사수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경기였는데 발렌시아의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낮은 크로스를 뒷발로 방향만 바꿔놓는 감각적인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 3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중 16회차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종픽 이미지로 목요일 오후 5시 전까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